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법, 재정과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섭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장 흐름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획 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 주요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업무 추진비 약 8천만 원을 직원 선물 구입에 사용한 한 지자체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 지자체는 명절과 연말 등의 상품권 등을 구입해 직원의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수건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네, 법 제정과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는 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최대한 길을 닦아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관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합친 겁니다. 위원회는 산업발전과 법 제정, 자치행정, 소통 홍보 등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강성종 신한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배우 박혜미 씨는 특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며 가능한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기 북도가 그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게끔만 해준다면은 지금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 임기 내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지역 규제 등 다양한 규제로 피해를 입어온 경기 북부가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 되는 그런 군사시설을 어깨에 지고 살고 있습니다. 포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원이 돼서 그런 것을 활용한 특별자치도 적정하게 저는 그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론을 모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기 북부가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치도로 분립이 되려면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 여론을 모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경의선 축에 있는 여론 그쪽을 좀 잘 보듬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4년 특별법 제정, 2026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8천여만 원을 직원 선물 구입에 사용한 A씨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46개 부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8,500여만 원의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연말과 명절에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구입해 직원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회의비 등 부서 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대다수 부서에서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관행적으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로 생일을 맞은 직원이나 인사 이동자, 퇴직자에게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시장의 흐름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어 걱정인데요.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공정팀의 박시창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가 기획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안들 내놓으셨습니까? 사례집을 배포하였는데 최근 배포한 사례집은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로부터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 포털 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신고 207건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한 사례 및 판례 등을 활용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기획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더 큽니다. 사기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기획부동산 대표적인 사기 행태로는 주로 이제 거짓 개발 정보를 이용한 판매 행위가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해당 토지와 관계없는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지요. 주요 사례로 피해자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설명 및 브리핑 자료를 보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개발 호재 또한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예, 사례들을 들을 때에는 왜 속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10사람이 시킨다 해도 도둑놈 한 놈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좀 명심해야 하고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부동산은 주로 이제 개발이 어려운 가치가 낮은 임야, 전답 등을 가족, 친구 등 지인 및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계약 전 선입금 강요 및 정확한 지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유 지분으로 주로 이제 판매를 해오고 있고 주변의 시세 및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공적 정보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물건지 소재 관할 관청 및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발 계획 및 토지 실거래 금액 등 토지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 공정팀 박시창 주무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1년,
광역시는 7.1년, 그리고 도지역은 4.2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가구의 주거 상황인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9%, 일반 가구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청년가구가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13.8%, 이 역시도 일반 가구 57.3%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년 가구의 81.4%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또 일자리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20일 육군단 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육군단 부지 활용 협의를 위한 제2차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차 상생협의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관계자 5명과 정덕재 부시장과 담당국장,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등 5명이 협상단으로 나섰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